경제 이어갑니다. 지난 22일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건부 합병을 승인했는데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제 국제선 띄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내 작고 소중한 마일리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공정위 기업결합과의 민혜영 과장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신고한 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공정위에서 합병 승인하면서 조건을 걸었네요. 네네.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이번 기업결합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주식을 64% 취득하게 되는 기업결합인데요. 이번 결합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변동이 발생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외 운송은 국제선 65개, 국내선 22개, 또 이 외에도 화물 운송도 있고 항공 정비업, 기상조업 등 여러 가지 시장이 있어서 총 119개 시장을 검토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 이제 국제선 이거는 역외 운송인데요.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부과를 했고요. 이 시정 조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슬롯, 그러니까 이제 운항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네. 슬롯이랑 이제 운수권을 경쟁사에게 이제 이전하는 겁니다. 이제 운수권이라는 것은 이제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만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구조적 조치라고 하고, 다만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항공사가 새로 진입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이제 운임 인상을 제한한다던가, 좌석 공급 축소를 금지한다던가, 또 서비스 질 저하를 막는다든가, 또 마일리지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행태적 조치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을 하면 초대형 항공사,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도 이른바 메가 캐리어라는 회사가 생겨나는 이런 셈인데 구체적으로 노선에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의 노선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요. 이 노선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규 진입 항공사가 이 노선에 들어오고 싶으면은 나는 어떤 시간대를 원한다, 이렇게 특정 시간대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이 슬롯이라고 하는데 슬롯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크게 항공이 비자유화된 노선이 있고 자유화된 노선이 있는데, 자유화된 노선은 운수권이 없는 노선이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띄울 수 있는 그런 노선이고, 항공 비자유화 노선은 이제 운수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운수권도 같이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항공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운수권이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받아서 들어오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운수권을 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어서 운수권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면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반납해서 이것을 이제 국내 항공사가 가져갈 수 있고요.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수권을 그 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정위가 하라는 대로 따른다면 예컨대 대한항공이 새로 어떤 항공사가 특정 시간대에 내가 들어가겠다 하면 이 시간을 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비용 항공사나 외항사를 통해서 뉴욕, 로마, 시드니 이런 곳들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 저비용 항공사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사실 지금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단거리, 중단거리 위주로 이제 운항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항공기를 새로 도입을 하고 한다면은 장거리 노선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은 반가울 것 같은데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합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마일리지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정조치 부과한 것 중에서 19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일리지 각각의 마일리지를 더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아라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9년도보다 불리한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또 이제 이 각각의 마일리지와는 별도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이제 마일리지를 통합을 결국은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통합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 마일리지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통합 마일리지 방안은 이 마일리지를 뭐 1대1로 하느냐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통합할 것인가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공정위는 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수립을 해서 공정위에 제출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후에 결정이 될 거고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이 있는 마일리지 1대1 환산 여부 이런 것은 지금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합 심사함에 있어서 이제 건점핑 이슈라는 것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자료를 결합이 완료되기 전까지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1대1로 환산이 되느냐 여부는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마일리지가 좀 복잡해서 탑승 마일리지도 있고 제휴 마일리지도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승객들이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일리지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승객들이 더 불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일리지가 통합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사는 이제 통합 방안을 제출을 할 것이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승인을 여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청취자들이 언뜻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우리나라 공정위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 공정위도 이걸 오케이를 해야 승인이 난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글로벌 딜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의 국가에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여러 국가에서 승인을 모두 받아야 기업 결합이 실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국가에서 승인을 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에서 승인을 하고 그렇게는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도와 판단의 하에서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가 남아있는 곳이 이제 6국가가 있고요. 이 6국가에서 모두 승인이 되어야 기업 결합이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왜 남의 나라 공정이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요걸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기업 결합은 기본적으로 자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그 경쟁 제한성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그 나라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기업 결합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그런 나라들이 미국, 중국, EU, 일본, 영국, 호주,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로 추려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취항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여러 노선을 가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이 나라들이고 또 이제 나머지 국가들도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승인이 이미 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곳은 아니고 이제 14개 국가가 승인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8군데는 벌써 이제 승인이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좀 노선이 많거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안 된다고 하는 나라도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제 회사가 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경쟁 제한성이라고 하는데요. 경쟁 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 조치 방안을 얼마나 잘 가지고 가는지에 따라서 승인을 하기도 하고 불허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가 이 경쟁 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 조치 방안을 만들어서 경쟁 당국에 제출을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6곳의 그 심사 남아있는 국가에서 모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군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의 민혜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